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여름 같기도 했다가 또 오늘은 약간 쌀쌀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많이 올라온 듯한데 또 그렇게 많이 쫓아오지도 않고 조금 애매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송도 부동산 시세와 시황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입니다. 지난주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적은 평수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25평에서 28평 정도까지 아파트 단지를 골라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더샵 그린워크 1차 아파트입니다. 이 더샵 그린워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차 같은 경우는 2014년 8월 달에 준공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전체 736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약 100여 세대가 이 5구제곱미터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은 비슷합니다.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는 정체가 좀 돼 있긴 하고요. 현재 가격대는 25평형 기준 매매가는 5억 8천 정도 됩니다. 제가 6억 된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5억 9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5억 5천, 그러니까 평당 한 2,200 정도에서는 사자가 있고 2,300에는 조금 멈춰 있는 그런 가격대로 매매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예전에는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리고 109는 평당 1,100만 원 수준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요게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 1,300 뭐 요 정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린워크 1차는 3억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뭐 이 전세가 대비해서 항상 환산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요. 보증금은 한 3천만 원대, 5천만 원대보다는 좀 더 낮은 보증금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109는 최근에 그 체득 입학 시즌을 준비하면서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큰 평수, 작은 평수 할 것 없이 전월세가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09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인 25평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준공이 됐잖아요. 전체 세대가 2610세대나 되는 대단지인데 그 중에 절반 1331세대가 바로 이 25평형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그 그린워크 1차랑 마찬가지로 거의 5억 8천 선, 뭐 6억 이하로 매수하기에는 어디가 적당하냐 했을 때 뭐 다 좋습니다만 가장 거래도 많고 인기가 있는 요 단지 꽤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비슷하고 월세도 비슷하죠. 이렇게 전부 25평형은 어디나 비슷한 편입니다. 현재 이 3억 갭이잖아요.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둘 수 있을 때 하면 역시 5090 금액으로는 이 금액이 좋다 해서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709에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입니다. 이 509의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노파크역 그리고 이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은 캠퍼스타운역에서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집,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역시 다 비슷합니다. 연초에 이 새 아파트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달, 뭐 12월 말, 뭐 이때만 해도 대부분 5억이 안 됐었어요. 5억이 안 되거나 5억 초반. 그랬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5억 8천, 6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평균 10%가 이제는 넘게 올랐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월세 수요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역 주변으로 있는 월세가 이제 뭐 500에 65, 70, 1000에 얼마 이렇게 1000에 뭐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은 원룸 또는 투룸까지 있어요. 근데 벌써 25평, 이제 여긴 27평형으로 나오는데 방 3개, 욕실 2개 갖춘 그런 오피스텔보다는 역시 아파트를 선호해서 이쪽을 택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1230세대 중에서 300세대 정도 되니까 충분히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 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700세대 중에서 1640세대가 바로
28평형이니까 70제곱, 70제곱미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70제곱미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4, 그러니까 84제곱미터짜리가 되겠죠. 매매가는 한 5억 3천에서 5억 5천. 역시 이 아파트도 5억 이하 거래되던 것들이 한 10% 이상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한 2억 5천 정도. 84 타입 같은 경우가 한 뭐 3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단 조금 낮겠고요. 그리고 융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세도 비슷한데 다만 여기는 그 월세가 아까 산지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가격이 주로 형성이 됐다면 이쪽은 100만 원 내외로 형성이 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이쪽은 저렴한 월세 수요로 선택할 수 있는 단지라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단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송도 더샵 센시티였죠. 센트럴시티. 세계동에 오피스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동에서 230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00세대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오피스텔로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84 타입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최근에 매매가 4억 미만에서 한번 있었어요. 809 쪽에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같은 경우 3룸짜리도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오피스텔을 현재 매매로서 하는 그 거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전세 또는 월세가 많은데 지금 이런 정도의 실거래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역시 한 2억 7천 정도, 이제 실거래가 한 2억 5천에서 7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보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구 타입하고 비슷한 그 가격대에 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구 타입하고 이 오피스텔의 3룸짜리 84 타입이 조금 비슷하게 비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어떤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월세를 100만 원 정도에서 130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이 3룸짜리 오피스텔은 선택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아파트는 뭐 6개 동에 1200여 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오히려 2개 동인데 1800세대가 있습니다. 보통 원룸짜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8평에서 좀 더 큰 원룸이 한 10평 정도 나오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 이 3, 4제곱미터만 한 10평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데 먼저 이제 전세가를 말씀을 드리면 한 1억 6천에서 이제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요. 매매가는 1억 8천 내외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혹시 매매를 하신다 할 때에는 보통 직접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에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갭 투자 수요도 있습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역시 송도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역세권이고 또 주변 생활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이래서 보증금을 500으로 했을 때에는 70만 원에서 이제 전입 유무에 따라서 조금 더 오르고 그다음에 또 1,000만 원에서는 한 60에서 65 이렇게 역시 충분히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 시세 또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주거한 부동산 한 뉴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어떤 이슈로 떠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뉴스가 좀 많았고 또 미분양에 관련 뉴스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전세 사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지난달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3,414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99건, 지난달 2,799건을 크게 웃돌았다. 허그는 2월까지 누적된 보증사고 4,774억 원 중 3,605억 원을 돌려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짚고 가볼까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뭐냐?
일단 이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주택을 꼭 지키면서 건물이 있는 지방법원, 뭐 이런 지방법원 지원 이런 데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 신청을 안 하고 집 주인한테 나중에 돈 주세요 하고 나가버리면 권리를 뺏기게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하지 말고 그 돌려받을 때까지 있어야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주민등록을 하고 집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서 주민등록 딱 소위 말해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이게 그 계약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꿍 하고 도장을 받아놓으면 바로 그게 확정일자, 그 날짜로 내가 여기 살아요라는 그런 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한 상태에서라도 만약에 집을 먼저 빼주잖아요. 보증금 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게 계속 이어서 살아있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끝나고 나서 조건이 끝나고 나서 또는 어떤 해지, 나가 뭐 이런 어떤 서로 합의가 됐거나 그런 합의 해지, 그럴 때에는 또는 임차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다 못 받았다. 그럴 때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법원 거기에 신청 양식을 가지고 주소 아직 빼지 말고 이사하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모르면 그 법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가서 하시면 다 됩니다. 내 돈을 찾는 건데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쓸 때에는 그 규칙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법원 규칙이다 그런데 잠깐만 보실게요. 그 대법원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그 신청서를 적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됐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셔도 돼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면 사건의 표시, 이러저러해서 돈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임차인 임대인 성명 주소 뭐 쫙 갖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대리인이 하실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하면 그 대리인의 어떤 주소, 그 다음에 목적물 그거 건물 주소, 그리고 받지 못한 보증금, 그리고 차임, 그리고 왜 신청했는지.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었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었었다, 그러면 그 날짜들도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정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있죠. 그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짜 아니에요. 2,000원 인제를 붙이셔야 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조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요즘 혼란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나타난 이 혼란한 상황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제 원칙은 주머니에 돈이 생겨야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데, 지금 현재는 긍정과 부정이 동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있고, 상고하저, 상반기가 높았고 오히려 반등 잠깐 한 거고 다시 나빠질 거다 하는 의견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상저하고가 맞아야, 즉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부동산은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부동산부터 오르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경제부총리, 어쨌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더 나은 흐름을 볼 것 같다.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가지고 경제가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미국 경기도 또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잘 수입해서 소비를 해줄 수 있을 환경이 되면 나아질 수 있다. 특히나 반도체 많이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무역 적자도 개선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상고하저가 사실은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 상황 봐라. 내수도 안 좋고 한국 경제 전망을 작년에 뭐 한 2.9% 봤는데 올해 IMF에서 1.5%까지 낮췄다.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경제연구원 같은 데에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반영 다 안 됐다. 아직 멀었다. 특히나 이 어떤 소비 심리의 위축 이제 조금 회복된다고 하는데
생각이 전환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최소 15개월 가까이 걸린다. 그러면 그게 내년 상반기나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합니다. 돈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돈이 생기기 좀 어렵지 않나. 부동산 투자 아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좀 혼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13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격들이 한 10% 이상 좀 올랐고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경착륙은 아니고 정책 때문에 나름 연착륙은 해왔다라는 거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긍정적 마인드인 거고 또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불황 더 이어간다. 미국 금리 더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냐 어쨌든. 그리고 그 내린다는 것도 1년이 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아직 완전히 살 때, 투자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분양권 투자 말씀을 드리는데 분양권 투자는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지금 기다리는 그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남은 입주가 남은 그런 분양권들은 뭐 무피나 피가 있어도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실투자를 좀 강하게 하시는 거는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다. 굳이 그 혼조의 안개를 내가 거두려 하지 말고 좀 자연적으로 거치는 걸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간 브리핑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많이 알림해 주시고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열심히 만들어보고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